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흑해조리계열 교수 양정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저희가 수업이 없이 한 주를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부담을 덜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한 주 쉬면서 이번 주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한 주가 더 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또 저희가 다시 이후에 만났을 때 더 반갑게 우리가 인사 나누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기초적인 재료 설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 만들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실습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실습 보고서 제출을 제가 과제로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잘 보시고 집에서 좀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눈으로라도 좀 익혀서 저희가 나중에 실습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잘 챙겨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은 가장 저희가 한식의 기본이 되는 밥 종류를 저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콩나물밥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빔밥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집에서 밥을 하실 때는 그동안은 전기밥솥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험 장소에 가서는 직접 불린 쌀을 가지고 냄비밥을 지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보면 태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신다면 냄비밥을 태우시는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재료가 콩나물이랑 좀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간단한 재료들밖에 없어서 조금 수월한 메뉴인데요.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는 고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고명들 하나하나 다듬고 전처리하고 절여서 볶아내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같이 해볼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끝을 내고요.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나물밥 재료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제가 그 지급 재료 목록을 같이 올려드릴 텐데요. 살펴보시면 먼저 쌀이 필요합니다.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린 쌀을 이제 준비를 해 드리고요. 시험장에 가셔도 이렇게 쌀을 불려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쌀 150g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콩나물은 60g 지금 계량에 넣었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살코기 부분으로 30g, 그리고 대파는 4cm 토막으로 반 정도, 지금 저는 좀 넉넉히 준비했죠. 그리고 마늘은 한쪽, 마늘 보이시나요? 그리고 진간장과 참기름, 굉장히 단촐한 그런 재료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콩나물 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소고기를 썰어서 이제 재료로 이제 양념을 재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 파랑 마늘 다지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콩나물 전처리 하는 법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콩나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 콩나물은 보시면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보시면 콩나물은 꼬리를 다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따로 제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꼬리 부분, 얇은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 다듬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손을 좀 빨리빨리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곱게 다 다듬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다듬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숙주나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 하시오라고 요구사항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 한다는 말은 머리와 꼬리를 다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 콩나물은 이렇게 간단하게 꼬리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준비를 해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이 제가 이 콩나물은 한 번씩 다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도 모든 재료들은 처음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파마늘 다지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보통 모든 저희 가진 양념에는 파, 마늘이 다져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다진 마늘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누구도 다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준비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지셔야 돼요, 양념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일이죠. 자, 처음에 우리가 먼저 파 다지는 법부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파는 이렇게 토막파예요. 이 토막으로 되어 있는 파 안에 심이 보입니다. 이 심을 다 같이 다져버리면 굉장히 좀 거칠게 다져질 거예요. 그래서 한식에 다진 파는 이렇게 한번 칼집을 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이 가운데 두꺼운 심이 있어요. 이 심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죠? 이 얇게 남은 파를 곱게 채를 먼저 썰어 줄 거예요. 곱게 채를 썰어 준 다음에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곱게 다져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에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칼질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이렇게 2번 만에 고운 파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파를 나머지 작두 썰기죠.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좀 곱게 더 다져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밥을 하니까 이렇게 파가 엄청 고울 필요는 없지만 가끔 구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에 파가 굉장히 곱게 썰려 들어가야 되는 메뉴가 있어요. 뭐 섭산적이나 그럴 때는 특히나 이 파 다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칼이 너무 안 들잖아요. 그럼 이 파가 다 짓물러져 버려서 굉장히 모양새가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칼 잘 다져 주시고요. 이렇게 파가 다 다져졌으면 원래 재료 접시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을 다져볼 거예요. 마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깨끗한 물에 씻어줬어요. 제가 이제 이건 다 씻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마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얇게 슬라이스를 해줄 거예요. 우리 칼끝으로 슬라이스. 칼끝으로 얇게 썰 때는 칼끝으로 마늘을 슬라이스 해준다는 거. 오늘 마늘이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얘를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다지는 거는 똑같아요. 채 썰고 다지고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지기. 이렇게 마늘은 으깨면 여러분들 그 진물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그 황성분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톡 쏘는 맛이, 알싸한 맛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칼로 썰어주게 되면 좀 진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향긋한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늘 냄새 독하게 나지 않고요. 굉장히 향긋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냄새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 생마늘을 다져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미리 다져 놓으면 막
진이 나와서 너무 매운맛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곱게 마늘을 다졌습니다. 됐죠? 준비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마를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다음엔 저기가 소고기를 한번 손질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아직 소고기 이렇게 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고기는 얇게 채를 썰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소고기가 지금 아직 좀 냉동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시험장에서는 소고기가 다 해동된 상태의 소고기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냉동 상태의 소고기를 채 써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해동 상태의 소고기를 써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고기 이렇게 키친타올에 올려서 핏물을 이렇게 제거해 놓은 상태에서 조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 소고기 핏물을 빼거나 육즙을 빼는 걸 굉장히 깜짝 놀라 합니다. 저희 그 한식을 보시면. 근데 한식에서는 이 소고기 핏물을 다 제거한 후에 좀 깔끔하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소고기 핏물을 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썰어주시는데, 길이는 여기 한 4, 5cm 정도로, 콩나물 길이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콩나물보다는 좀 짧은 게 좋겠죠? 그리고 채를 썰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소고기에는 결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진 결이 나 있는데, 얇은 채를 썰 때는 이 결대로 채를 썰어주시는 게 끊기지 않고 맛있겠죠. 근데 좀 도톰한 채를 썰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결을 끊어서 반대로 채를 썰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드시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채를 써실 텐데 지금 아직 소고기가 다 잘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녹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채를 썰기가 너무 쉬워요.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채를 곱게 그래서 채를 썰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잘 녹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를 떠주셔야 돼요. 포를 어떻게 뜨냐, 자, 이렇게 누르고 위에서부터 얇게 이렇게 포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동된 상태에서는 옆으로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막 구겨져가지고 두껍게 썰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포를 떠주시고, 여러분들 또 연습이 된다면 이를 한번 뒤집어 주시고 또 밑으로 이제 얇게 포를 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포가 떠졌죠. 이렇게 포를 뜨고 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얇게 슬라이스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얇게 포를 떠서 이렇게 자, 제가 너무 조용하죠? 자, 집중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얇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채를 썰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얘 양념을 하면 되거든요. 양념은 저희 간장,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아까 다져놨던 파, 마늘. 저 여기다가 이제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소고기 양념하는 법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비빔밥 할 때 제가 기본적인 간장 양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익히시면 여러분들 양념할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빔밥 할 때 소고기 양념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장량을 맞추는 법이에요. 자, 간장량은 여러분들 어떻게 맞추시냐면 일단은 살코기로 100g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살코기로 100g 해당하는 간장의 양은 바로 이 한 큰술이에요. 큰 숟가락 있죠? 그래서 살코기 100g에 간장 한 큰술 정도의 양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탕의 양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이 간장의 아니에요. 간장의 반 정도 양을 넣어주시면 딱 간이 맞아요. 그 외에는 사실 어떻게 들어가도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간 맞추는 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건 제가 비빔밥 할 때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소고기 지금 30g을 준비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간장은 얼마큼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고기 30g은 100g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큰술을 넣지 않고, 그렇죠. 한 작은 술을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됐나요? 한 큰술은 이 작은 술의 3배니까 3분의 1 정도의 크기 양의 소고기에는 우리는 오늘 간장 한 작은 술을 넣어줄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간장 한 작은 술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나 그리고 다른 깨소금, 지저분해 보이는 깨소금이나 후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급 재료 목록에 쓰여져 있지 않는 재료를 넣게 됐을 경우에는 실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급 재료 목록을 보시면 파마늘, 간장, 참기름만 적혀있고 다른 양념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깨소금이나 후추를 넣게 되면 여러분들 실격이라는 거 주의해주세요. 네, 그러면 간장 한 작은술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참기름은 한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져놨던 대파, 그리고 대파의 양의 반 정도를 마늘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채 썰어놨던 고기를 이렇게 재어 놓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준비한 쌀을 저희가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줄 거예요. 요 쌀은 불려서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물에 불리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뭐 이미 다 불어 있더라도 내가 쌀을 불렸다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쌀에다가 다시 이렇게 물을 넣으시고 좀 더 불려주셨어요. 쌀은 30분 이상만 불리면 수분 함유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분 이상 불려주셔도 되고요. 그 이상 불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30분 이상은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불려주신 쌀을 잘 씻어서 여기 체에다가 잘 받치겠습니다. 자, 체에다가 잘 받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 짓는 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불린 쌀 대비. 그쵸, 우리 아까 이제 불린 쌀이 제가 이게 한 컵 정도 제가 불린 쌀을 준비했어요. 아까 150g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컵 정도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 컵을 불린 쌀입니다. 불려서 이렇게 물기를 뺀 쌀을 한 컵을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 양은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냐면 동량을 맞추셔야 돼요. 동량. 불린 쌀 한 컵이면 물 한 컵을 똑같이 넣어줍니다. 이게 냄비밥 지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상황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냄비를 준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냄비가 준비가 되었는데, 아까 불려놨다가 이제 물기를 빼놓은 쌀을 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 자, 굉장히 냄비에 비해서 밥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 컵이에요. 한 컵을 부어줄 거예요. 자, 됐죠? 부어주신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손질해놨던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콩나물을 먼저 깔아주시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콩나물을 깔아주시고, 자,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까 채 썰어놔서 양념해놨던 고기를 붙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고기가 땅바닥에 닿게 되면 얘네들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붙어버려요, 냄비에. 그래서 얘네들 타지 않도록 소고기를 가장 맨 위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려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냄비밥 하는데 또 중요한 사항, 불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잘 깔아주시고, 불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타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물이 끓어야 되니까 센 불에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주세요. 여러분들 뭐 중불에 몇 분, 약불에 몇 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조리를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에 올려놓고 또 다른 거를 저희가 또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깜빡해요. 그러면 그대로 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하게 줄여주신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를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타는지 냄새를 맡아보면서 불을 아예 꺼준 상태에서, 중간에 뚜껑 열어보지 마세요. 뚜껑 열어보지 말고 그냥 정말 저를 이제 한번 믿음으로, 많이 연습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세요. 그게 바로 뜸 들이는 거거든요. 중간에 절대 뚜껑 열지 마시고. 그래서 밥이 다 뜸이 들어질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앉혀진 상태에서 제가 얘를 불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얘를 불을 처음엔 센 불로, 자, 센 불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센 불로 불을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반드시 뚜껑은 닫을 거죠? 닫을 거예요, 뚜껑.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 끓을 때까지, 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때 또 다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 내에 음식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때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그런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불이 끓고 있죠.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요. 뚜껑 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불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가장 약하게, 자, 가장 약하게요. 꺼지진 않게. 자, 지금 잘 불이 안 보이시죠? 저 정도로 약하게 불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불을 가장 약하게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밥이 타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는다면 밥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불을 줄여놓으시면 또 다른 작업을 조금 하실 시간이 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10분 정도 뜸을 좀 더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뜸까지 들여진 이제 냄비를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과연 잘 익었을지 아니면 타진 않았을지 가장 떨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아마 이 순간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이고 김이 서렸어요. 자, 제가 김을 좀 닦아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행히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 어떻게 잉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잘 섞어서 김이 서리네요. 자, 한번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을 고슬고슬하게 먼저 일단 전량 다 제출이기 때문에 다 밥을 담아주세요. 자, 고슬고슬하게 잘 됐죠. 밥을 잘 담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펴주세요. 그리고 콩나물과 고기가 위로 고루고루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굉장히 이거 좀 예쁘게 보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도 너무 고기도 몰아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기랑 콩나물 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뭉쳐있지 않게.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밥이 완성되었습니다.